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징 K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SCM 생명과학을 만나볼 텐데요. 이병건 대표님 함께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SCM 생명과학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핵심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타깃으로 하는 SCM AGH 물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일상이 끝났고 이제 이상을 진입하시는데 그 일상에서 좀 그 기대하는 바와 비슷하게 좀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뭐 2, 3, 3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임상 1상은 20명의 환자에게 우리가 두 가지 군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10명은 하이도즈, 하이도즈라 그러면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일반적으로 인체에 쓰는 킬로그램당 100만 개의 세포입니다. 그걸 투여한 군이고요. 다른 한 군은 그걸 반으로 줄여서 킬로그램당 50만 개의 세포를 투여하는 군으로 침범했습니다. 20명 환자 중에 한 명이 임상 중에 이제 드랍을 해서 19명 결과가 나왔고요. 19명 중에 13명이 효과를 보여서 68%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원래 이 아토피 환자라는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그런데 우리가 투여한 거는 13명의 환자 중에 현재까지 12명이 6개월 이상 됐는데 6개월간 아직까지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장점은 다른 어떤 치료제에 대비해서 장기 효과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환자들은 이미 3년 지났는데도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5개 병원에서 72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건 이제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입니다. 그래서 36명은 플라세보 컨트롤이고 36명은 우리 줄기세포를 맞는 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환자 리크루트를 다 끝낼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임상 3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한독약품이 우리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의 듀온 파마사가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시장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제 듀피젠트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토피 피부염의 글로벌 시장을 한 1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노피의 듀피젠트라는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2017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한 3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듀피젠트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듀피젠트는 피하 주사로 2주에 한 번씩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자들이 불편하죠. 2주마다 투여를 하니까. 거기 대비해서 우리는 한 번 투여하면은 6개월 내지 1년은 보장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환자의 편의성을 늘려주고 가격이 지금 듀피젠트 같은 경우에 1년 치료 비용이 한 37,000불 정도 됩니다. 그거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출시를 하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SCM CGH 후보물질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 질환 자체가 희귀 질환이라서 좀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이 치료 시장이 좀 어떻게 되고 여기서의 이제 SCM이 그 가지고 가려는 경쟁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식편대 숙주 질환은 사실은 어떤 병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백혈병 환자들이 이제 타인의 골술 이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타인의 골수를 받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고요. 그 중에 한 50% 환자들은 이런 이제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생깁니다. 그 중에 경증의 환자들은 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되는데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의 환자들은 사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희귀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국내 이번에 이제 첨생법에 의하면은 이런 세포 치료제로서 희귀 질환인 경우는 임상 2상 종료 후에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은 74명에 대한 환자 임상인데 현재 한 49명 정도가 인도를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인도를 끝내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23년경에는 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타깃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은
보시면은 한 7천억 원 정도, 지금 스테로이드를 치면은.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거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신약들은 한 번 치료했는데 1년 비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시장이 한 3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에서 직접 판매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이거는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에 있는 줄기세포라든지 얀센이 개발한 임브루비카라는 약이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치료 비용이 들지만은 우리는 우리 줄기세포가 굉장히 순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수를 줄여서 한 5천만 원 이하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보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핵심 파이프라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적응증을 타깃으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임상을 좀 자진 취하하셨던데 약간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이제 줄기세포가 그런 폐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한 임상을 들어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코로나는 이미 백신도 나오고 또 항체 제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런 제도를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썩 맞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그런 현재 임상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좀 더 경쟁성이 높은 다른 분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에서, 이건 경영진의 결정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IND 신청한 걸 자진 취하게 되면은 회사에는 데미지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진이 이런 판단을 바르게 해서 거기에 조금 야단을 맞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뭐 아토피라든지 이식편대 숙주질환 임상에 좀 더 집중해서 거기에 개발 진척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뮨이라는 회사를 국내 이제 다른 바이오 업체인 제넥신과 같이 인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코이뮨이라는 회사가 미국 바이오 회사인데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었고 그 상장에 대한 진행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이 코이뮨을 인수하게 된 거는 2019년 2월에 우리가 이제 제넥신과 같이 51대 49로 그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회사가 개발하는 거는 이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항암 백신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많이 쓰이는 mRNA 기술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미 20년 전부터 이 수지상 세포를 항암 백신을 쓰는데 mRNA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mRNA 정보를 수지상 세포에 넣어서 환자한테 들어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항암 치료제라고 그러고 항암 백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2B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응증은 이 신장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작년에 20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포뮬라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면역항암제에 가장 관심 있는 CAR-T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CAR-T를 개발하는데 차세대 CAR-T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치료제를 만드는 CAR-T, 알로제닉이고요. 그 다음에 CAR-T 치료제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아주 새로운 개념의 CAR-T 치료제를 이미 이태리에서 임상 1, 2 이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서 작년 말에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표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한 500억 원 정도의 추가 펀딩을 코이뮨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올해 내년에 신장암과 그런 혈액암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23년에 저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 그 관심 있는 회사들과 접촉이 시작되어 있고요. 또 아마 상장 전에 이번에는 미국 펀딩을 조금 더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SCM 생명과학이 이제 코이뮨을 비롯해서 또 코이뮨이 포뮬라를 인수함으로써 파이프라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줄기세포에서 이제 뭐 CAR-T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넓어지면서 SCM의 생명과학의 가치도 좀 얼마나 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SCM은 지금 이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가치라는 건 이제 뭐 주가, 시가총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가치는 지금은 우리 본연의 임무인 이 줄기세포에 대한 가치라고 보고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치는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코에민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향후에 나스닥 상장이 가까워지면은 그거에 대한 그런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좀 SCM 생명과학이 세운 경영 계획 혹은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일단은 이제 진행 중인 임상, 특히 아토피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VHD도 마무리 짓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그 카티 치료제든 아니면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것도 내년쯤에는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 환자들에게도 이런 임상 기회를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CM 생명과 이병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라이즌 K바이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